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은요, TFE와 유비온의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먼저 상장 일정이 너무나 아쉬운 TFE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FE는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공정에서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패키지 테스트 공정은 반도체 후공정에 해당하는 단계인데요. 웨이퍼 위에다가 미세한 반도체 회로를 그려넣는 일련의 과정들은 전공정에 해당을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웨이퍼를 낱개의 칩으로 잘라내서 포장, 패키징하는 과정을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패키징된 반도체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반도체가 최종 제품으로 출고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형적인 문제는 없는지, 기능적인 불량은 없는지 체크하는 단계가 패키지 테스트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FE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테스트 소켓, 테스트 보드, 버닝 보드, COK가 있습니다. 테스트 소켓은 테스트 장비와 낱개의 반도체 칩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앞에서 웨이퍼를 낱개의 칩으로 절단한다고 했잖아요. 이 칩들이 제대로 작용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 장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칩을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테스트 소켓이라는 부품과 연결한 뒤에 장비에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소켓은 계속 사용하다 보면 금속선이 마모되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분류가 되고요. 자, 그리고 패키징을 마친 칩은 여러 개의 다른 부품들과 함께 반도체 기판 위에 올려진 채로 다시 한번 테스트가 진행이 되거든요. 실제 기판 위에 얹었을 때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이때는 바로 테스트 보드라는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온에서의 성능을 평가할 때에는 버닝 보드가 사용된다고 하네요. 마지막 COK는요. 웨이퍼 공정을 마친 반도체 칩들을 모아놓는 트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는 미세한 회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충격만 가해져도 불량품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COK가 이를 방지하고 또 칩을 테스트 장비 내에 정해진 위치까지 안전하고 정밀하게 운반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경쟁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패키지 테스트 분야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모두 생산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부품별로 유기적인 연결이 쉬워서 수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반도체 칩의 특징에 따라서 테스트를 할 때 필요한 부품의 설계도 자체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이 부품들을 다 다른 기업들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면 부품별 연결 정확도나 조율에 한계가 생길 수가 있겠죠. 다 같은 회사에서 만든 부품이라면 당연히 유기적인 연결이 더 쉬울 거고요. 그래서 TFE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토탈 솔루션 제공을 목적으로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갔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현재의 제품 라인업을 다 갖출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비메모리용 COK 부품으로 출발한 회사고요. 2008년에 테스트 보드 시장에 진출, 2019년에는 소켓 기술을 보유한 일본의 JMT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테스트 소켓 시장이 기존 사업이었던 테스트 보드나 COK보다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TFE도 소켓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게 되면서 성장에 좀 탄력이 붙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후발주자이기는 한데 그래도 원스톱 서비스를 무기로 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회사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로 파악이 돼요.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라고 하거든요. 표에서 국내 대형 IDM, A사라고 표기 된 게 아마도 삼성전자일 것 같고요. 삼성전자와 그 종속 회사양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기는 합니다. 7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네요. 최근 3개년간. 그래서 무엇보다 신규 거래선을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출 편중이 되면 고객사의 단가 인하 압력이라든지 타사와의 경쟁 유도로 인한 수주 물량 감소 위험이 언제나 존재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회사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TFE 과연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맞는 걸까? 같이 생각을 해보죠. 어렵게 고민해보지 않아도요. P와 Q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은 맞는 것 같아요.
우선 P, 가격적인 측면에서 반도체 미세화, 고집적화로 인한 테스트 비용의 증가가 기대가 되고요. Q, 수량적인 측면에서는 차량용 반도체나 AI 반도체 같은 고사양 반도체의 수요가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테스트 공정의 다양화로 인한 부품 수요 증가도 또 기대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프는 현재 반도체 테스트 중요도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페이스 3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이고요. 자, 그리고 회사가 시스템 반도체용 부품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놨어요.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 왜 중요하냐면요. 메모리 반도체는 사실 모두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품별로 검사해야 하는 기능도 다 유사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는 제품별로 가해지는 자극부터 출력까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만 전문적으로 하는 테스트 업체들의 필요성이 부각돼요. 아래 기사 제목을 보시면 삼성이 TSMC 파운드리를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오사트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오사트가 패키징과 테스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을 얘기합니다. 이미 QRT를 살펴볼 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오사트 업체들의 중요성이 증가하면 오사트 업체들의 부품을 제공하는 TF의 실적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투자, 기업적인 차원의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더 될 거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에 따라 당연히 오사트 업체들의 역할도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TFE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향후의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T3 엔터테인먼트보다는 TFE에 점수를 더 주게 되는데요. 좀 반도체 업황이 어둡다는 것이 우려 요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하지만 TFE는 소모품을 다루기 때문에 그나마 타격이 좀 덜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우선 실적 보시죠. 2019년에 JMT를 인수하면서 소켓 분야까지 진출을 했고 성장에 탄력이 붙었어요. 연평균 매출 성장률 34.38%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에는 2020년 대비해서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지만 2022년 반기 성적을 곱하기 2 연환산을 시켜보면 올해는 다소 성장이 좀 정체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요.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간단히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 기업으로는 ISC, 리노공업, DI, 패키지 테스트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을 선정했고요. 평균 퍼는 13.87배가 나왔습니다. 종목별 편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무난한 퍼라고 생각을 해요. 네,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위 기준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했고요. 여기에 할인율 6.16%에서 19.57%를 적용했거든요. 공모가 상단 기준 적용된 할인율이 6.1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상단 기준의 퍼는 12.99배로 계산이 되는데 유사 기업들과 비교를 하면 이미 덜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를 좀 밴드 하단에 맞춰줬으면 더없이 좋겠다 싶었는데 수요 예측 결과는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경쟁률은 1295.18대 1로 최근의 경향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을 기록해준 거죠.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상 밴드 상단 이상의 비율이 수량 기준으로 92.54%였어요. 그러니까 참여한 기관들은 대부분 밴드 상단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성장 사이클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점수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근데 밴드 하단과 하단 미만을 적어낸 비율도 좀 있기는 하거든요. 9,000원 이상 1,500원 미만 구간 중에 5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다 밴드 하단 정도를 적어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물론 비율상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있기는 하다는 거. 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막 밴드 상단이나 상단 초과 쪽으로 몰린 결과는 아니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4.83%, 수량 기준 5.30%를 기록합니다. 낮은 수치죠. 하지만 공모가는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됐어요. 경쟁률이 높고
분포표상 상단 이상이 90% 이상이니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공모 금액은 약 274억 원, 시가총액은 약 1195억 원 규모로 상장을 진행합니다. 청약은 8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다행히 이틀 소요되고요. 근데 상장일이 T3 엔터테인먼트와 현재로서 일정이 겹칩니다. 11월 17일. 이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청약은 IBK 투자증권에서 가능하고요. 자, 이번 공모는 구주 매출 비중이 14.81%로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하고 문성주 대표의 구주 매출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인식이 될 수가 있는데 보니까 문성주 대표 외 3인 대주주들의 지분율이 94.5%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의 주식 분산 요건에 맞추려면 상장할 때 주식 분산 요건 맞추려면 일정 부분의 구주 매출은 좀 불가피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넘어가서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10%인데요. 직원 146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1,9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 소화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요 예측 결과가 나쁘지는 않아서. 네, 유통 가능 물량은 22.91%, 낮은 수준이죠. 기존 주주의 비율도 1.56%로 낮습니다. 기존 주주는 대부분 소액 주주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네,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274억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조건이 좋은 공모주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 경쟁률,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높은 편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공모가 상단도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공모가는 밴드 상단에 결정이 됐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5.30%. 최근 공모주들의 확약 비율이 너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면 있기는 있네 수준인 것 같습니다. 유통 물량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기존 주주 비율 낮은 게 그다지 장점으로 작용하지는 못하는 모습이라서 기존 주주 비율 1.56%가 갖는 의미는 크지 않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어쨌든 200억 원대로 가볍다는 건 공모주로서 메리트기는 합니다. 네, 그럼 조건이 좀 비슷한 최근 공모주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경쟁률이 애매하게 높고 확약 비율은 낮고 유통 가능 금액은 200억 원대인 종목들을 데려왔습니다. 핀텔, OSP, 이노룰스 정도가 있겠어요. 세 종목 모두 상장일에 수익을 줬습니다. 특히 핀텔은 가벼워서 그런지 예상보다 꽤 많이 올라줬어요. 그래서 TFE도 단독 상장이었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현재 불확실성은 동시 상장이라는 점과 또 반도체 관련주들의 성적이 계속해서 부진했다는 점 꼽을 수가 있겠죠. 최근에 상장한 반도체 관련주로는 JI테크와 QRT, 저스템이 있습니다. JI테크는 뉴로메카와 동시 상장이었는데 완전히 죽을 써버렸고요. QRT는 공모 가격이 좀 비싸고 비교적 무겁다는 점, 또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는 점 등등이 영향을 주면서 상장일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한 분들도 있기는 한데 워낙에 기간이 짧았어서 손해보신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셋 중에서 그나마 유통 금액과 시가총액 가벼웠던 저스템은 상장일의 수익 구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렇다면 TFE도 가볍고 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수익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JI테크처럼 되면 어쩌냐고요? JI테크와 뉴로메카는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의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T3 엔터테인먼트와 TFE는 수요 예측 결과 차이가 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경쟁률이나 분포표나 확약 비율 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수요 예측 결과 차이가 크지 않았던 동시상장 사례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가장 최근 모델솔루션과 이노루스가 있고요. 그 전에 스코넥, 이지트로넥스, 지오엘리먼트, IT아이즈 정도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최근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건 당연히 모델솔루션과 이노루스겠죠. 예전만 해도 두 종목 모두 좀 유통 가능 금액이 가벼우면 둘 다 좋은 성적을 기록해 줬었는데요. 요즘에는 워낙 상장일에 매수세가 안 붙다 보니까 둘 다 가볍더라도 수급이 완전히 나눠버리면서 서로에게 악영향을 줄 뿐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둘 다 수익 구간은 나왔다는 거 우선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델솔루션과 이노루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상 모델솔루션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장일의 결과는 반대였죠. 이노룰스가 더 좋은 흐름을 기록합니다.
시가총액 차이가 꽤 벌어졌던 게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자, 그러면 T3와 TFE 다시 한번 조건을 비교해보죠. 유통 가능 물량 측면에서는 TFE가 조건이 더 좋습니다. 그쵸? 근데 경쟁률이나 신청 가격 분포표상으로는 T3 엔터가 조금 더 앞서가는 조건이기는 하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TFE가 더 가볍기는 한데 시가총액은 T3 엔터가 1115억 원으로 조금 더 가볍습니다. 뭔가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럴 때는 이론적인 주가를 한번 계산해 봄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을 따져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두 종목 모두 상반기 연환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T3는 주당 평가가액 3,849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공모가 대비해서 플러스 126% 수준이에요. 반면에 TFE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공모가 대비 플러스 17% 수준인 12,312원으로 도출이 됩니다. 그렇다면 TFE보다는 T3 엔터의 공모가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겠고요. 공모 가격 자체가 TFE는 1,500원, T3는 1,700원이잖아요. 그래서 상장일에 더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어서 매수세가 붙는 건 T3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시가총액 차이는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T3가 조금 더 시총이 낮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통 물량은 TFE가 좋기는 한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T3 엔터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두 종목 우열 가리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서로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고요. 근데 우선 유통 가능 금액에 큰 차이가 없다면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 상승 기대 여력이 더 크고 주당 단가가 매우 저렴한 T3 엔터테인먼트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기업 전망 같은 거 떠나서 그냥 공모주의 수익을 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요. 그래서 저는 T3 비례 청약을 하고 TFE는 균등만 하거나 남는 금액이 있으면 비례까지 조금 하거나 완전히 TFE를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렵네요. 우선 이렇게 정리하고요. 배정 물량 보고 마칠게요. 균등 물량 33만 7,500주입니다. 청약 건수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감이 안 잡히고요. 청약 수수료는 1,500원이고요. 계좌는 7일까지 개설해야 청약 참여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청약하면 150%, 45,000주까지 청약 가능하시고요. 증거금으로 2억 3,625만원 되겠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고요. 52,500원 필요하겠네요. 자, T3 엔터와 TFE, 자금이 조금 분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알 수 없으니까 여러 자료들 참고해서 본인만의 기준 한번 세워보시고요. 저는 유비온 수요 예측 결과와 T3 엔터 1회차 마감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